안녕하세요. 강남 아름다운 유해과 이주연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인데요. 여러 편으로 나누어 갑상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인 갑상선과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의 후두부 밑에 위치하는 나비 모양의 구조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의 크기는 보통 한쪽이 5cm, 3cm, 2cm 정도이며 정상적인 경우 갑상선의 앞쪽이 두 겹의 근육으로 덮여 있어 밖에서는 윤곽이 보이거나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의 무게는 성인의 경우 여자는 16g, 남자는 18g 정도고 혈관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단위 크기당 혈류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와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을 이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또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분비하여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조절과 단백질 합성 및 발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T3와 T4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역할로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식욕, 소화기능, 포도당과 지방의 분해 등의 촉진을 도와줍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 박동과 힘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호흡도 증가되고 산소도 많이 소모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유아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아와 유아 시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지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인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과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다음번에는 갑상선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 T3, T4와 TSH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갑상선 기능 검사라고 부르며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 기능이 정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과 음식으로 섭취, 흡수된 요오드가 결합되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결합된 요오드 원자의 개수에 따라 갑상선 호르몬은 크게 T3와 T4로 분류됩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는 활성형의 갑상선 호르몬은 T3이지만 갑상선에서는 대부분 안정성이 더 높은 T4로 만들어져서 분비됩니다. 혈액으로 분비된 T4는 다양한 단백질들과 결합된 상태로 운반되어 간, 뇌, 근육, 심장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인 T3로 전환되어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내의 TSH의 변화는 혈중 갑상선 호르몬 자체의 변화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나타나며 혈중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과잉 또는 부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에는 실제로 갑상선 자체의 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제들, 임신을 비롯한 호르몬 변화, 감염, 외상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혈액 검사 결과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 검사 이외에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혈액 검사로 항갑상선 자가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인데
이 경우 갑상선 세포 내의 여러 가지 단백질에 대한 자가 항체가 혈액 내에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항갑상선 자가 항체로는 항갑상선 과산화 효소 항체,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가 있고, 특징적으로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항체인 항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갑상선 항체는 갑상선 기능 이상의 원인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 병 등 다양한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을 진단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갑상선 항체뿐 아니라 혈액 검사로 혈액 내 갑상선 글로불린 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글로불린은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갑상선암의 치료 반응 및 재발 여부 등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들의 수술 후 추적 관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검사로 사용됩니다. 혈액 검사와 함께 갑상선 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정상적으로 요오드 및 방사선 동위 원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나 기타 동위 원소를 투여한 후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여 갑상선에 대한 영상을 얻거나 요오드 섭취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갑상선 자체의 크기나 모양, 갑상선 내의 종양 존재 여부 및 갑상선 기능의 증가 및 감소 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평소와 몸 상태가 다른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결절의 유병률은 높아집니다. 갑상선 결절은 매우 흔하게 발견이 되며 4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증가하고 특히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갑상선 결절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전체 갑상선 결절 환자의 7에서 15% 정도입니다. 갑상선암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 갑상선 결절이 딱딱하게 만져진다거나, 결절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쉰 목소리를 동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먼저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없는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암의 고위험군이시라면 매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1cm 이상의 크기의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혈액 검사인 갑상선 기능 검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결절인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고형 결절이라면 암 진단을 위해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새침 흡입 검사는 마취할 필요가 없을 만큼 통증이 거의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갑상선 초음파 유도화 총조직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갑상선암의 진단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모든 갑상선 결절에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록으로 알려진 단순 낭성 결절인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이 1% 미만으로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낭성 결절이 아닌 경우 결절의 크기와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새침 흡입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cm보다 작고 모양이 예쁜 결절인 경우라면 새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기보다는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임상적으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중요한 초음파 소견은 무엇일까요? 갑상선 결절 내에 하얗게 미세석회화가 관찰되거나, 갑상선 결절의 경계가 불규칙적이거나, 결절 종축의 길이가 횡축의 길이보다 길거나, 갑상선 결절이 주변부의 근육보다 더욱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서 갑상선암 의심소견이라면 반드시 세침 흡입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초음파상 갑상선암으로 의심되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세포를 현미경 관찰로 병리학적 진단을 하여 베데스다 시스템의 6단계 중에 하나로 보고가 됩니다. 즉, 진단 부적합, 양성, 이형성, 여포 종양 의심, 악성 의심, 악성으로 나눠집니다. 세침 흡입 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실제 갑상선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되면 갑상선 결절을 포함한 갑상선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진단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기에 검체가 부족한 경우지만 갑상선암도 배제할 수가 없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드시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은 필요 없지만 지속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 주기는 갑상선암 의심 소견 여부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 2년 간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침 흡입 세포 검사 결과가 이형성, 여포 종양 의심, 악성 의심으로 나온 경우에는 갑상선의 결절의 크기, 초음파상 갑상선암 의심 소견, 환자의 갑상선암 위험인자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상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추적 검사와 세침 흡입 세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갑상선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양 유전자 변이 검사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이 불편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갑상선 초음파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은 목의 앞쪽에 위치하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 갑상선에 대한 여러 영상 검사 중 초음파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갑상선에 생기는 혹에 대한 조직 검사 및 비수술적 치료를 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 검사 및 치료 등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갑상선이 있는 목 앞부분이 튀어나오거나 목에 뭔가가 만져지거나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든 경우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있을 때도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건강검진을 위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전후에 따로 지켜야 할 상황은 없으며 검사 전 금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나 신생아도 가능한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검사로 인한 위해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 받으세요. 먼저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받는 분의 목에 베개를 받쳐 고개가 뒤로 젖혀져 목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초음파 기구로 목을 살짝 압박하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중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내에 생긴 혹을 일반적으로 갑상선 결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갑상선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초음파상 보이는 소견을 기준으로 갑상선 결절의 암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파상 파악된 위험도와 결절의 크기를 기준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암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갑상선 초음파에 대해 좀 아시겠나요?
갑상선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